비즈니스석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표였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전 이맘때 저는 이코노미석 뒷자리에서 무릎이 아파 잠도 못 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부부가 저를 보며 수군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 나이에 혼자 여행이나 다니네. 자식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저는 그들이 평생 모아도 갈 수 없는 곳을 1년에 4번씩 다녀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스튜어디스가 샴페인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입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60대 여성이 혼자 포르투갈을 3번째 방문한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5년간 제가 다녀온 23개 나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제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그 젊은 부부였어요. 여자는 임신한 배를 안고 있었고 남자는 지친 얼굴로 큰 짐을 끌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코노미석 탑승줄에 선 그들 뒤로 저는 비즈니스석 라운지로 향했죠. 뒤돌아보니 여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해서 이코노미석 샀잖아. 허리 아파 죽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 음료와 간식, 편안한 소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0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 전단지를 보며 고민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5년 전 그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15일 베트남 다낭 패키지 여행, 총 경비 53만 원. 그게 제 첫 해외여행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식들은 저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돈이나 아껴. 막내 아들 준석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식당을 30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휴가는 언제 가세요?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일이 휴가예요. 남편이 쓰러진 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단 10분 만에 제 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죠. 자식들은 식당을 팔라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뭐하게. 우리 집에 와서 살아. 큰딸 미선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미선이 집에 가면 손주들 돌보는 게 제 일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팔아받은 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았죠.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4박 5일에 50만 원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혼자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패키지 상품이라 걱정할 것 없다고 가이드가 다 챙겨준다고요. 저는 53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카드를 쓸 줄 몰랐거든요. 출국 전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베트남 가.
준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신 차려. 그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너희 아버지랑 평생 일만 했어. 이제 좀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인천공항은 너무 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젊은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저는 큰 캐리어를 끌며 땀을 흘렸죠. 체크인 카운터를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물었어요. 첫 해외여행이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긴장해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여자가 혀를 찼어요. 에휴 좀. 저는 황급히 가방을 주었죠. 면세점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온통 명품 가게들 뿐이었고 가격표를 보니 어지러웠습니다. 한 가게에서 손주들 줄 초콜릿을 샀는데 2만 원이나 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그들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죠. 자기야, 다음엔 유럽 가자. 동남아는 너무 흔해.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누가 베트남 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움츠러들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코노미석 뒷좌석이었죠. 앞사람이 좌석을 젖히자 제 무릎이 앞 좌석에 닿았어요. 4시간 동안 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참았어요. 옆자리 젊은 남자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가이드가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저희 일행은 총 15명이었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였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왔을 텐데.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소리가 들렸죠. 캐리어를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여행이구나. 설렘보다는 외로움이 더 컸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즐겨보자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TV에서 본 것보다 100배는 더 예뻤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모래의 감촉이 낯설었어요. 1시간쯤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당황했죠. 손짓 발짓으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2,000동이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1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 커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가이드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오행산 용다리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가이드는 친절했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누가 찍어달라고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쌀국수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진한 육수였죠. 가격은 5,000동, 우리 돈으로 250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8,000원은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저렴하구나.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쇼핑을 가거나 스파를 예약했어요. 저는 호텔 수영장에 갔죠. 수영복을 입는 게 30년 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몸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수영장에 들어가자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시원한 물이 온몸을 감싸며 모든 걱정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장관이었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옆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었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남편이 그리웠죠. 하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걷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고 싶다. 3일째 되는 날 일행 중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와보니 괜찮네요. 그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여행을 오고 싶어서 왔다고 했죠.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 먹고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죠. 이것도 먹어봐요. 망고가 한국에선 10,000원인데 여기선 1,000원이에요.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반팔티에 반바지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가요. 이번엔 태국이나 라오스 어때요? 저는 놀랐어요.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죠.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안 다녀요?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4박 5일에 53만 원, 한 달 생활비보다 적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2번은 여행을 가겠다고. 남은 인생을 집에만 있으며 보낼 수는 없었죠. 남편과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했어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저는 캐리어에서 선물을 꺼냈죠. 초콜릿과 커피, 작은 기념품들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받으며 말했어요. 에휴,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저축하지. 하지만 손주들은 좋아했습니다. 특히 막내 손주 지훈이가 베트남 인형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할머니가 돈 많이 벌면 데려갈게. 준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을 벌어. 그날 밤 혼자 사진을 정리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제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 저렇게 환하게 웃었을까 싶었죠. 사진 속 저는 60대 할머니가 아니라 처음 세상을 본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더 많이 가야겠다. 더 많이 웃어야겠다. 다음 주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에 방콕 가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돈이 또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죠. 패키지 3박 4일에 45만 원이에요. 밥값 빼면 한 달 생활비보다 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준석이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방콕 여행은 다낭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였으니까요. 할머니 이름은 순자 씨였어요. 우리는 왕궁을 구경하고 수상시장을 다녔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배탈이 날까 걱정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음식보다 속이 편했어요. 순자 씨가 가르쳐 준 게 많았습니다. 환전은 공항이 아니라 시내에서 하는 게 이득이라는 것, 택시는 미터기 켜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물은 꼭 사 먹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어요. 저는 수첩에 적어뒀죠. 다음에 또 쓸 수 있게요. 저녁에는 야시장에 갔습니다. 옷, 신발, 액세서리, 음식이 가득했어요. 가격은 정말 저렴했죠. 티셔츠 5장에 10,000원, 샌들이 3,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 옷을 잔뜩 샀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한국 백화점보다 훨씬 싸요. 품질도 나쁘지 않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사지 샵을 봤습니다. 일시간에 10,000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5만 원도 넘게 주는데 우리는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았죠. 30년간 식당 일로 뭉친 어깨와 허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래서 여행 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풀리잖아요. 방콕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도서관에 갔어요. 여행책을 빌려 읽으며 다음 목적지를 고민했죠. 인터넷 카페에 가서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검색하는 법, 예약하는 법을 천천히 익혔어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3개월 후 저는 필리핀 세부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이었어요. 순자 씨가 항공권과 호텔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패키지보다 20만 원이나 싸게 갈 수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예약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소리를 질렀어요. 세부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투명한 바다, 알록달록한 물고기, 따뜻한 햇살이 저를 맞아줬어요. 스노클링을 처음 해봤는데 물속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죠. 다이빙 강사가 제 손을 잡고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산호초와 열대어들이 제 주변을 헤엄쳤어요. 60년을 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죠.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새우와 생선이 가득했어요. 맥주를 마시며 노을을 봤죠. 옆 테이블에는 서양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정말 많았죠.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와 있어. 정말 예뻐.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잘했어. 행복해. 세부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순자 씨와 저는 이제 단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다음 여행을 계획했어요. 커피숍에서 여행책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엔 어디 갈까요? 대만은 어때요? 음식이 맛있대요. 좋아요. 3박 4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웃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비교하고 호텔을 알아봤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고 후기를 읽었죠. 젊은이들 못지않게 잘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습니다. 엄마, 돈 다 쓰고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준석이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걱정 마. 나 아직 돈 많아. 실제로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도 큰 돈이 들지 않았거든요. 대만 여행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야시장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샤오롱바오, 우육면, 망고빙수를 먹으며 행복했죠. 물가도 저렴했습니다. 한 끼에 5천 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살면 한국에서 2주 사는 것만큼 돈 들겠어요. 지우펀 마을에 올라갔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좁은 골목, 붉은 등불, 산 아래 펼쳐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죠. 이런 아름다움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평생 식당에서만 살았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타이베이 100일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89층 높이에서 본 세상은 정말 넓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평생을 보낸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와 있다니. 순자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개 나라를 다녀온 베테랑 여행자가 되어 있었어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까지. 매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감동을 받았죠. 통장 잔고는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좀 멀리 가볼까요? 유럽은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아요?
순자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요즘은 저가 항공 많아요. 잘 알아보면 동남아 가는 것보다 조금만 더 비싸요. 우리는 유럽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왕복 60만 원,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숙소도 조사했죠.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하루 2만 원 정도면 잤습니다. 식비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해먹으면 동남아와 비슷했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유럽이라니 평생 TV에서만 보던 곳이었죠. 에펠탑, 콜로세움, 프라하 성. 그곳들이 정말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동유럽으로 가요. 서유럽보다 훨씬 저렴해요. 2주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준석이에게 말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유럽을 가? 그 돈이면 손주들 교육비 보태줄 수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해? 내가 나한테 준 돈 있어? 준석이는 말문이 막혔죠. 저는 여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부다페스트 도착은 마법 같았습니다. 도나우 강변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울었어요. 국회의 사당에 불이 켜지고 다리가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순자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60대 할머니 2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숙소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하루에 2만 5천 원, 깨끗하고 주방도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죠. 빵, 치즈, 와인, 과일을 샀습니다.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랐어요. 특히 와인은 한 병에 3천 원도 안 했죠. 다음 날 자유의 다리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도나우 강 위를 걷는 기분이 환상적이었어요.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유람선이 지나갔죠. 우리는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여행자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순자 씨와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죠. 부다 왕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의 역사를 생각했죠. 전쟁도 겪고 공산주의도 겪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어요. 우리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있어요. 저녁에는 온천에 갔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온천으로 유명했거든요. 세첸이 온천의 야외 풀에 들어가니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밤하늘 아래서 온천을 즐긴다는 게 신기했죠. 옆에는 헝가리 할아버지들이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버스로 7시간 걸렸지만 괜찮았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가는 것도 여행이었죠. 들판, 작은 마을, 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김밥과 과일, 커피였죠. 우리는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프라하는 동화 속 도시 같았습니다. 카를교, 프라하 성, 구시가지 광장이 모두 그림 같았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녔죠. 70세 넘은 할머니 둘이 하루에 2만 보를 걸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으니까요. 카를교에서 거리 음악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다리 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들었죠. 음악이 끝나자 모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음악가가 고맙다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구시가지 광장에서 천문 시계를 봤습니다. 매 시각마다 인형들이 나와서 움직였어요. 관광객들이 환호했죠. 우리도 박수를 쳤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노천 카페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케이크와 커피를 시켰죠. 한 조각에 5천 원,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프라하 성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타바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저는 이 풍경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여기 와 있네요. 꿈만 같아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차로 4시간,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눈 덮인 산들이 장관이었죠. 저는 창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런 풍경이 정말 존재한다니.
순자 씨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나중에 손주들한테 보여줘요. 비는 우아한 도시였습니다. 쇤부른 궁전, 슈테판 대성당, 벨베데레 궁전이 모두 웅장했어요. 우리는 궁전을 걸으며 옛날 귀족들의 삶을 상상했죠. 여기서 살면 어땠을까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지금이 더 행복해요. 자유니까요. 카페에서 빈 커피를 마셨습니다. 진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카페 안은 고풍스러웠죠.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벨벳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죠. 저녁에는 나슈 마르크트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는데 활기찼어요. 각국 음식, 과일, 향신료가 가득했죠. 우리는 터키 케밥을 사 먹었습니다. 한 개에 5,000원, 양도 많고 맛있었어요. 시장을 걸으며 현지인들의 삶을 엿봤죠. 2주간의 유럽 여행이 끝났습니다. 총 비용은 1인당 180만 원, 예상보다 저렴했어요. 항공권 60만 원, 숙소 4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입장료와 기타 30만 원이었죠. 동남아 여행 서너 번 비용으로 유럽을 다녀온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60대라고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았죠. 저는 수첩에 다음 목적지를 적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집에 도착하자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가 없었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여행 어땠어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부다페스트 야경, 프라하 다리, 빈 궁전의 사진들이었어요. 손주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여기 가고 싶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 영어 배우고. 할머니가 가는 법 다 알려줄게. 준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엔 남미 갈까요? 저는 웃었어요. 남미요? 너무 멀지 않아요? 순자 씨가 말했죠. 멀긴 한데 페루 마추픽추 꼭 보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 지금 아니면 언제 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가요. 2년 차가 되자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항공권 검색, 숙소 예약, 현지 교통 알아보기가 익숙했죠. 젊은이들이 쓰는 앱도 깔았습니다. 구글맵, 번역기, 예약 앱을 능숙하게 사용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가 프라하예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비싸요. 할머니들이 놀라워했죠.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네 할머니 셋이 더 합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명이 되었어요. 영자 씨, 복순 씨, 정숙 씨까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엔 다 같이 일본 가요. 좋아요. 일본은 가깝고 안전해요. 오사카로 가서 교토까지 가요. 우리는 웃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5 할머니가 함께 여행을 간다니.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우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미 충분히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일본 여행은 정말 편했습니다. 가까워서 비행 시간이 짧았고 한글 표지판도 많았어요. 우리는 오사카 도톤보리를 걸으며 타코야키를 먹었죠. 교토에서 금각사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걸으며 평화를 느꼈어요. 온천 료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5 할머니가 노천탕에 앉아 별을 봤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니 환상적이었죠. 우리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자 씨가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차에 저는 남미에 갔습니다. 순자 씨와 단둘이서요. 페루, 쿠스코,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까지. 총 3주 일정이었어요. 비용은 1인당 300만 원, 지금까지 가장 비싼 여행이었죠. 하지만 꼭 가고 싶었습니다. 고산병이 걱정됐습니다. 쿠스코는 해발 3,400m였으니까요. 의사에게 상담받고 약도 처방받았어요. 도착 첫날은 정말 힘들었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코카차를 마시며 천천히 적응했어요. 마추픽추는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가 구름 사이로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500년 전 사람들이 이곳을 만들었다니.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 왔네요. 꿈 아니죠? 우유니 소금 사막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얀 소금 바닥에 하늘이 비쳐서 마치 하늘을 걷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으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안 됐죠. 우리는 그곳에서 뛰고 웃었습니다. 70대 할머니 둘이 소금 사막에서 뛰고 있다니. 저녁에는 현지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어요. 볼리비아 할머니는 70대였는데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고 했죠. 퀴노아와 감자로 만든 음식이 소박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안 통했지만 웃으며 대화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왔다고. 23개 나라 50여 개 도시를 여행했어요. 통장 잔고는 8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더 가고 싶었습니다. 4년 차에는 아프리카를 계획했습니다. 모로코, 이집트, 케냐까지. 순자 씨가 걱정했어요. 아프리카는 좀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잘 알아보고 가면 괜찮아요. 우리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순자 씨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의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리, 냄새, 색깔이 넘쳐났어요. 상인들이 호객 행위를 했고 뱀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흥정도 해보고 현지 음식도 먹어봤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를 탔습니다. 평생 낙타를 탈 줄은 몰랐어요. 흔들리는 낙타 등에 앉아 사막을 가로질렀죠. 석양이 지는 모래 언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섰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4,500년 전 건축물이 제 앞에 있었어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이 실제로 존재했죠. 스핑크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와 있구나. 순자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케냐 사파리에서 야생동물을 봤습니다. 코끼리, 사자, 기린, 얼룩말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지프차를 타고 초원을 달렸죠. 저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동물원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사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전통 춤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따라서 춤을 췄죠. 70대 한국 할머니와 마사이족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통했지만 웃음은 통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3개 나라를 다녀온 여행 전문가였죠.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여행 팁을 올리며 다른 할머니들을 도왔어요. 60대 혼자 여행 가는 법, 저렴하게 유럽 가기, 고산병 대비 방법 같은 글을 썼죠.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니어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했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댓글로 감사하다는 말이 달렸어요.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여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죠. 제가 TV에 나온다니. 하지만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요. 촬영날 순자 씨와 함께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PD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여행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했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에만 있었는데 다시 살아야겠어요.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 인사했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죠. 할머니, 저희 부모님도 데려가 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니어 여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모여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습니다.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했죠. 우리는 함께 공부했어요. 항공권 검색법, 숙소 예약법, 현지 교통 이용법을. 한 달에 한 번씩 단체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일본, 대만으로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붙으니 동남아, 중국, 유럽까지 갔죠. 할머니, 할아버지 20명이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석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쁘네요. 저는 준석이를 안았죠. 고마워. 이제라도 이해해줘서. 미선이도 응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니세요.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행 블로그로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죠. 여행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구청, 복지관, 대학교에서 시니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기쁘게 나갔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그 젊은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5년 전 저를 비웃던 그 부부였어요. 여자는 여전히 임신한 배를 안고 있었고 남자는 지쳐 보였죠. 그들은 여전히 이코노미석 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자가 남편에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맨날 이코노미석만 타. 언제 비즈니스석 타봐. 남자가 한숨을 쉬었죠. 돈이 어디 있어.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저를 비웃었어요. 나이 들어 혼자 여행 간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보다 훨씬 자유로웠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좌석에 앉으니 승무원이 미소 지었어요. 리스본 3번째시죠? 단골 손님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을 보니 이코노미석으로 탑승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부부도 섞여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다음 여행지를 적었죠.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꿈이 있었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로코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번이 23번째 나라예요. 승무원의 눈이 커졌죠.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 가봤어요. 리스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지훈이와 함께였어요. 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온 거죠. 지훈이는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포르투갈이에요? 저는 웃으며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우리는 트램을 타고 알파마 지구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파도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지훈이에게 말했죠. 여기서 밥 먹자.
정말 맛있어. 지훈이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뭘 시켜요? 저는 자신있게 주문했어요. 포르투갈어로요.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니고. 저는 지훈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야. 할머니는 60살에 처음 여행을 시작했어. 늦지 않았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많이 여행하고 싶어요. 저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근데 할머니처럼 60살까지 기다리지 마. 지금부터 조금씩 다녀봐.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죠. 다음 날 벨랭타워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역사책에서 본 곳이라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콜럼버스가 출발했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출발했어. 여기는 바스코 다 가마야. 지훈이가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여행 다니면서 많이 배웠거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죠.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포르투갈어도 할 줄 알고 23개 나라 다녀왔대. 친구들이 놀랐다고 했죠. 대박, 우리 할머니는 집에서 TV만 봐.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준석이가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응원할게요. 저는 준석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더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준석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미선이는 저에게 여행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남편이랑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요. 엄마가 가르쳐줘요.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가 다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 우리는 앉아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순자 씨와 저는 여전히 매달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는 더 자신감이 붙어서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몇 주 전에는 뉴질랜드에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아이슬란드를 계획하고 있었죠. 우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80살까지는 계속 다녀야지. 블로그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질문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혼자 여행 가도 안전한가요? 영어 못해도 되나요?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저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했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책을 쓰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60대 할머니의 세계 일주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놀랐지만 기쁘게 승낙했죠. 3개월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 배운 모든 것을 담았어요.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점 여행 코너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요. 부모님께 선물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75세인데 너무 늦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 모임에 80세 할머니도 계세요. 작년에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죠. 시작하고 싶으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었죠. 저도 모임에 가입하고 싶어요. 저는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식당을 팔아받은 2억 원의 대부분을 썼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샀으니까요. 23개 나라 수백 개의 추억, 셀 수 없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블로그와 강연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여행도 계속할 수 있었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주들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5년 전 그 젊은 부부를 우연히 동네에서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죠. 남자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 옆을 지나가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카페에서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태평양 섬나라 어때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평생 보지 못한 풍경일 거예요. 우리는 지도를 펼쳐놓고 섬들을 찾아봤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죠. 30년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자유예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70세지만 20대보다 더 활동적이고 30대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앞으로 가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어요. 캐나다, 알래스카, 피지, 그린란드, 남극.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말해요. 우리 80살까지는 다 다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계속 다닐 거예요. 집에 앉아서 TV만 보며 늙을 순 없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모험을 향해. 비행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60세에 시작한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상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었죠.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승무원이 다가옵니다. 곧 리스본에 도착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네, 아주 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포르투갈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70세 할머니의 24번째 나라 포르투갈. 저는 가방을 챙기며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풍경을 볼까요?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공기, 새로운 시작. 저는 일어서서 출구로 향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여행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